자, SAT 401 과정을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문법, 책의 문법, 논리, 독해가 있는데, 논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또 따로 논리 완성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요.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0, 1, 2,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문법은 퍼펙트란 답은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의 답을 고르려고 하는데 0번이 뭐냐? 동사와 균형을 맞춰라. 동사와 균형. 모든 문장은 동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동사가 뭔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균형이라는 것은 병렬 구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항상 생각하면서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고, 독해할 때도 항상 병렬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독해할 때도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모든 문장은 움직인다. 자, 1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 네가 모르는 게 있다면 아는 거로만 풀자 이거야. 이 문법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항상 투는 부정의 어감이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시제를 잘 봐야 되고 관사를 잘 봐야 돼요. 정답이 잘 안 나온다면 어, 동사를 중심으로 균형 맞춰서 읽었고 내가 아는 것 위주로만 풉니다. 그래도 정답이 안 나오면 시제나 관사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3단계가 논리적 해석. 요것도 잘 나오죠. 논리적 해석. 얘도 잘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should를 써야 되냐? 그지? 머스트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독해 우리 방학 특강에 이제 301 과정을 다 끝냈죠. 그죠? 독해는 항상 방향성과 방향성과 정확성을 위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방향성 계속 얘기하지만 방향성을 잡아야 돼. 됐죠? 버스의 논리를 잘 잡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면 독해가 여기 나오고 문제가 3개 나왔어요. 방향성은 무조건 첫 세 문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만약에 첫 세 문장을 읽으면서 방향성이 안 잡혔다면 1분 30초를 첫 세 문장에 시간을 활용해도 된다. 어차피 방향성을 못 잡은 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읽다 보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만에, 세 문제면 3분 만에 풀면 되잖아요. 그죠? 한 문제의 기본 1분씩이니까. 그럼 1분 30초를 첫 세 문장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가 안 가면 또 읽고, 이해가 안 가면 또 읽어서 어떻게든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확성입니다. 앞의 문장과 뒷문장을 읽으면서 앞의 문장과 어떤 단어가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 계속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독해의 기본이고, 독해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베스트보다는 항상 퍼펙트보다는 항상 베스트 위주로 풀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칭을 시키는 거, 우리 로직 트리 그리면서 이제 매칭 시키는 부분들을 좀 봤잖아요. 거기에 나온 말을 본문에 딱 어떤 말과 어떤 말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라는 것을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CC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정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면
A도 정답인 것 같고 B도 정답인 것 같으면 보기에 A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고 B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그 두 개의 강조하는 말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답 유형 배웠죠. 범주 오류. 범주 오류가 뭐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말을 만들어 놓은 것. 다음에 인과 전도의 오류. 주객 혼재라고 하죠. 주, 주객 혼재. 그치? 인과의 오류. 다음에 빈도 오류. 우리가 이제 301 가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연습을 한 부분이 있죠. 빈도, 오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지금 문제를 보면 문제마다 별의 개수가 있어요. 별을 3개, 4개, 이렇게 별의 개수가 있는데 별이 한 개나 두 개짜리는 틀리면 큰일 나요. 세 개, 네 개짜리는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틀릴 수 있어요.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훈련이잖아요. 근데 한 개짜리나 두 개짜리는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 시리즈 있고 70 시리즈 있고 그래서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강마다 독해 5문제, 문법 5문제, 독해 5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0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풀어볼게.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의 옷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옷의 상태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풀 아웃 오브 라인에서 끄집어내질 것이다. 라인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엔드 형광펜칠하세요.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and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같은 형태의 동사류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병렬 구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를 볼게. made 다 앞에 밑줄만 꺼보세요. 뭐 힘셀프는 뭐 강조 용법으로 쓰이면 쓰였다고 보고요. makes, making. 자, 병렬 구조에서 답이 안 되는 거. 앞에 ing 없어요. 앞에 현재 시제 없습니다. 앞에 투부정사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A 아니면 C네요. 자, 맞습니까? 자, 그런데 make 다음에 일단은 A번은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야. 동사를 썼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죠. 타동사인 경우에는. 자, C의 경우를 볼까? 똑같네요. 그쵸? 똑같네요. made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 그러면 himself의 위치의 차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make 다음에 made라고 쓸게. mad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이 made가 pp라면. 어떻게 해요? 자, make가 사역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A가 뭐 하도록 동사 원형 쓰죠? 그치? A가 뭐 하도록 강제로 뭔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수동태로 빠져볼게요. is made. 사역동사의 수동태. 영문법 시간에 다 배웠고요. 자, 그럼 동사 원형. 동사 쓰면 안 되죠. 그럼 동사가 두 개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동사 써야죠. 대표적인 준동사가 뭐가 있죠? 투부정사가 있죠. 동명사나 분사는 투부정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바뀌죠. 예, mad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습니다. made가 pp라면. 자, 그래서 지금은 풀드 pp형과 병렬 구조를 보이는 made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키워드라는 얘기야.
키워드를 대명사로 쓴다 그랬죠. 그럼 앞문장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 옷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명사는 당연히 옷이겠죠. 자, 그러면 himself의 위치입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건 제기적 용법이 있고 강조적 용법이 있어요. 제기적 용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줍니다.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경우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경우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죠. 그죠?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다 이해 가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제기적 용법. 한국말은 알 필요 없어요. 다음에 제기대명, 자, 셀프가 붙는 건 강조 용법이 있어요. 강조적 용법이 있습니다. 얘는 강조하는 말 근처에 와야 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A번은 뭐가 돼요? 직접 고치다죠. 그쵸? C는 직접 만들다죠. 됐습니까? 강조하는 말 근처에 있다면 얘는 직접 고치는 거고 얘는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직접 고치는 거에 직접 만드는 거예요? 직접 고치는 거죠. 정답 A. 자, 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only가 유일한 형용사로 쓰이면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야겠죠. The only,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는, 여기에 사는 아주 영원히 여기에 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Satellite Communication이다. 근데 그건 enable에 s가 붙었네요. 그러면 혹시 s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정답 B번을 썼다면 아주 잘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 커뮤니케이션에 s가 붙었는데 얘가 학문명이면 어떡할 거야? 통신학, 통신기술, 정보통신 이런 뜻이면은 단수 취급한단 말이야. 자, 이런 건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문법 시험은 항상 베스트를 골라야 돼요. 퍼펙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법 영역은 아주 명확한 게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끼어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중심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형광펜칠하세요. 무조건 병렬 구조여야 돼요. 이 커뮤니캔스라는 것은 내가 픽업하도록 하고요. 나의 폰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갑자기 부사구가 나오네. 전명구는 부사구죠. 전치사 명사. 부사구. 그럼 앞에도 부사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부사구가 없죠? 그러면 틀렸네요. D번이 틀렸네요. Keep in touch with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keep에 S 붙여야 돼? 아니죠. 병렬 구조죠. 픽과 keep이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계속 동사를 중심으로 계속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병렬 구조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자, 거의 즉각적으로 요거는 뭐 부사구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그렇게 써도 돼요. 음.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3번 문제 보면 denied. 자, deny가 우리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A에게 B를 안 주다라고 했어요. 사형식으로 쓰여서 A에게 B를 안 주다. 그래서 수동태로 빠져서 is denied라는 형태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쵸? B. 그래서 못 봤다. 그래서 여기 denied 앞에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 be 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못 받았대요. 그것의 deserved, 받아 마땅한, 받을 가치가 있는 종격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에. 자, 그런 채로 공간 능력은 의미합니다. 능력을 sort out, 분류하는 능력을, 콤마가 있네요. 그러면 and, 콤마. 됐죠? 병렬 구조네요. 무엇의?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니까 separating이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컨텍스트, 전후 관계야. 전후 관계, 맥락 이런 뜻이죠. in relation to 그냥 about의 뜻입니다. 우리가 in, with, respect to, reference to, regard, to 이런 것들 전부 다 about이죠. 그치? 뭐 as regards, as respect 전부 다 about, as to의 뜻입니다. 뭐 regarding, concerning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관리자 봉급의 4분의 3이야. 자, a third 이렇게 써볼게요. 뭐야 이게? a third. 다음에 is 써요, are 써요? 3분의 1이니까 is 써야죠. two thirds 이렇게 썼습니다. is 써요, are 써요? are 써야죠. 자, 그러면 a third of books라고 쓸게요. is 써요, are 써요? are 써야죠. 왜? 부분의 명사잖아. 자, 지우고 갈게요. 부분의 명사가 나오고 부분을 나타내는 거, 뭐 분수, 대부분, 그치? 부분, 반,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여기서 수일치하죠. 그치? 그래서 샐러리 괜찮아요. 다음에 is somewhere in between.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아직 기회는 많아요. 나머지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쵸? 네 번째로 큰 거다. 뭐 10번도 뭐 틀린 데가 없고 not with standing 유명한 단어죠? 얘 뭐예요? despite의 뜻이잖아. 근데 얘는 특이한 전치사야. 전치사인데 앞에 명사를 쓸 수 있는 전치사야. 물론 뒤에 써도 돼요. 근데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전치사 앞에 쓸 수 있는 특이한 전치사입니다. 지금은 뒤에 썼고요. 뭐에도 불구하고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릴리징해요? 발표해요? 발표된 거야. 된 거죠. 그럼 일이 써야죠. 맞죠? which is가 생략된 거잖아. which are가 생략된 거잖아요. 맞죠? 야, 수치가 지가 뭘 발표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B는 뭐야? be somewhere 쓰세요. in between.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면 돼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이 이제 한 챕터당 5문제씩 나오는데 5번 문제 이제 맨 마지막 5번째 문제는 원테마라고 쓰세요. 원테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니까 어떤 테마냐 하면 펑추에이션, 구두점이죠.
콤마를 쓸 거냐, 마침표를 쓸 거냐, 세미콜론을 쓸 거냐, 콜론을 쓸 거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형광펜을 한번 찍어 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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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나의 새로운 컴퓨터. 이때 콤마는 뭐예요? 동격을 나타내는 콤마죠. 그죠? 동격 삽입구죠. 동격 삽입구. 틀린 데가 없습니다. B번. 그는 바이 트레인. 우리가 바이 다음에 더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통, 통신, 지불 수단일 때는 버스로 바이버스죠. 자, 버스로 갈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said he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여기에 콤마가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떤 남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써볼게요. 선생님 이름은 지석, who is handsome.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콤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사를 주고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명사를 주고 콤마 없이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는 여기에 모든 정보를 주면 이 명사만 보고도 이 명사가 뭔지 알 수 있으면 그지? 구체적 정보라고 할까? 구체적 정보를 준다면 그러면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요. 취석 누군지 다 알죠? 더 월드 와이드 호텔. 구글 치면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죠? 그죠? 그럼 다음에는 부연 설명이니까 반드시 콤마를 써야 됩니다. 자, 콤마를 안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정보만 주는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구체적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쵸? 이럴 때는 콤마를 쓰면 안 됩니다. 호텔. 무슨 호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콤마 쓰면 큰일 나요. 자, 그 남자 어떤 남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콤마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콤마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볼게요. 자, D번 볼게. 콜론이 있네요. 자, 세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콜론을 썼어요. 그럼 몇 개 써야 돼? 1, 2, and C. 세 개 다 써야 돼요. 됐죠? 10가지면 10개 다 써야 돼. 세 가지가 있습니다. search as를 쓰죠. 예를 들면 뭐 2번 하나만 쓴다든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예만 쓸 때에는 과일이 맛있어요. search as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콜론을 예를 들면이잖아.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이란 뜻인데 부연 설명이잖아. 얘도 다 부연이란 말이야. 부연 설명. 콜론을 쓰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해당하는 걸 다 써줘야 돼. 자, 그런데 D번에서 문제는 뭐예요? 얘야. 여기에 콤마를 쓸 거냐 말 거냐입니다. 자, and 앞에 콤마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and 앞에 콤마를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야. 앞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죠. 주제 지향점은 같으나 앞에 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콤마를 씁니다. 이때 주어가 겹치면 이렇게 주어를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and 앞에 콤마를 쓰는 경우는 세 개 이상의 나열일 때 쓰는 거죠. 세 개 이상의 나열일 때 쓰는 거고
이 나열은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콤마는, and 앞에 있는 콤마는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네, 영원한 숙제입니다.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영원한 숙제. 써도 되고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안 썼을 때 병렬 구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써줍니다. 그래서 and 앞에 콤마가 있으면 1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세미콜론이네요.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건 동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긴밀한 관계의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0번이 틀렸어요.